단어는 제목이 2차 방정식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방정식을 여지까지 배웠던 걸 다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1차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은 우리가 푸는 방법을 몰라서 내가 설명하자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통 이제 AX는 B다 라고 하면은 이제 A를 나눠서 이렇게 쓰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야. 이건 다 알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A가 0일 때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A가 0이냐면 X가 방정식을 풀다 보면 X가 사라질 때가 있어. X가 없어질 때. 이때는 답이 두 종류로 나눠지거든. 부정이라는 게 있고 불능이라는 게 있어. 이게 한자 뜻이라서 나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둘 다 약간 그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이잖아. 부정은 어떤 뜻이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요. 근데 왜 이게 이제 부정이냐면 정할 수 없이 많다 이거야. 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해가 너무 많아서 이런 뜻이고 불능은 해가 없다야. 이거는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무튼 뭐 단어가 이제 이런 게 있다는 뜻이야. 뭐 이거보다는 사실 해가 무수히 많다 없다 왜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 이거고 어떤 경우에 이거냐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 내가 이제 AX는 3이다라는 방정식 형태에서 내가 A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봤어. 그러면 이제 좌변은 0이겠지? 0은 3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물어볼게. 0이랑 3이랑 똑같니? 안 똑같지 이게. 이거 거짓이란 말이야. 아니야. 이거는 X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답이 절대 아니지. 이럴 때가 이제 해가 없다. 그래서 X가 없어졌는데 맞지가 않아. 거짓이야. 그럼 얘는 해가 없는 거야. 아예. 0은 0인 거야. 그 다음에 AX는 0이다. 근데 여기다 A에다 0을 대입을 해봤어. 없어지지. 그럼 0은 0이다가 나왔어. 0은 0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맞는 말로 정리가 끝나버릴 때가 있어. X가 없어졌는데 얘가 현재 맞는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이 좀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지금 바로 뭐 써먹는 내용이 아니야. 이따가 중간에 풀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그래서 미리 이제 밑밥을 깔아놓고 다음 설명을 할게. 자,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게 2차 방정식이지. 여기서 중요한 건 2차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야 돼.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지금 배우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 근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실근의 범위 내에서 배웠던 거야. 근데 이제 허근도 가능하다는 거야. 허근이 뭐냐면 i가 포함되어 있는 근인 거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뭐 2분의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계산을 했는데 이 안에가 어떻게 하다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 이제 생긴다 이거지. 이런 게 가능하는 거야. 가능해지는 거야. 중학교 때는 루트 안에 음수 나오면 안 돼 라고 배웠지만 루트 안에 음수가 되는 걸 i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4단원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근들을 뭐라고 하냐면 허근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예전에 2차 방정식 배울 때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 그 다음에 1개, 0개라고 배웠었잖아. 이 2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실근이 2개인 거야. 실수인 근이. 그 다음에 근이 하나라는 거는 이제 중근이지. 이것도 역시 중근도 실근이야. 실수. 그 다음에 0개라는 거는 실근은 안 나오고 허근만 2개 나온다는 뜻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근이 0개라는 사실 허근의 입장에서는 이제 허근이 2개가 되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 이런 뜻이었던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자,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풀 때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인수분해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뭐 x-알파, x-베타로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0 되는 값이 이제 알파 베타다 이제 보통 이렇게 쓰지. 자,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이제 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뭐 이거 등등등 많이 배웠지만 됐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그냥 근해 공식이야.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해 공식 하나 써줄게. 배웠던 거지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짝수의 근해 공식도 있지만 나는 그거 취급 안 할 거야. 무조건 이거 하나만 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다 대입하면은 이제 근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이제 중학교 때랑 지금 현재 배우는 거랑 다른 점은 뭐냐?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루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에가 음수면 헉은 나올 수 있는 거다. 그 얘기야. 자, 5번 한번 보여줄게. 5번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야. 여기서 현재 a가 3이고 b는 마이너스 2고 c는 1이지. 근해 공식을 대입을 해보면 2a분의 1로 시작하지. 그러면 6분의 자 마이너스 b이면 2 플러스 마이너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지.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 안에가 이제 4 마이너스 12라서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8이면은 루트 마이너스 1하고 루트 8하고 또 나눠봤을 때 여기는 이제 i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2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2루트 2 i가 되는 거지. 중요한 건 약분해줘야 돼.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약분해주면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3분의 1 플러스 루트 2 i, 하나는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i. 그래서 근이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근이 없고 허근만 두 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게 다른 문제집 찾아봐도 이렇게 x제곱 앞에 개수가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 있는 개수들은 진짜 거의 안 나와. 개념 원리만 약간 고집하는 문제거든. 어쨌든 이거는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자면 2차 방정식은 기본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라 했잖아. 지금 딱 봤을 때 니네 이거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어? 사실 되게 어렵지, 그지?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그러니까 일단 인수분하는 방법은 한번 보여줄게. 얘가 이제 개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지. 여기 1x. 그 다음에 2하고 1하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그리고 이쪽은 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 그럼 둘이 합치면 얘가 나오지.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긴 해. 근데 이걸 니네가 어떻게 푸냐고. 나니까 이제 이 정도 푸는 거고, 니네가 눈에 보이려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지? 어쨌든 이렇게 풀 수 있긴 해.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야. x제곱 앞에 이게 루트가 들어가잖아. 내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할 거 아니야. 그럼 근해 공식 할 때, a가 들어가는 위치가 딱 분모밖에 없거든. 근데 거기에다 루트를 들어간다고? 이게 너무 복잡해지지. 그래서 그나마 여기만 정리를 좀 해주자.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유리화는 분모에 있는 루트를 바꿔준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는 x제곱 앞에 있는 것만 바꿔주면 돼.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 곱해주면서 합차공식 하면 루트 2의 제곱 빼기 1제곱이니까 1이지.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근데 얘만 곱할 수는 없지. 곱하려면 다 곱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는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이게 이제 제곱 되겠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고, 2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까지. 그럼 이제 요거는 정리해보면, 제곱했을 때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나오고, 위에 거는 2 루트 2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곱하기 x에다가, 얘는 2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아니 나 묶지 말고 이렇게 할게. 2루트 2 플러스 2 라고 플러스 2라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더해주면은 3 플러스 2루트 2 나오지. 딱 이제 요 값이 나오지. 대신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근을 구해보면 2루트 2 플러스 2하고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 이럴 거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인수분해 할 걸 그랬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x제곱 앞에가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얘를 곱해서 정리해줘라. 그런 내용이야. 자, 여기서부터는 문제에서 근이 주어지면 우리는 x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였었지. 첫 번째 x에다 1 한번 대입을 해볼게.
대입하면은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그냥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정리해볼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이다. 인수분해 되지? 그래서 a의 값은 이제 1하고 2다. 이건 사실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이야. 다만 이 이제 또 하나 다른 점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이라고 아예 문제에서 고정을 해버렸지. 그럼 이건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그럼 얘가 0 되는 값이 1이잖아? 1은 안 되는 거야. 2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구하는 거에다가 이제 a에다 다시 2를 한번 넣어볼게. 2를 대입을 하면 x제곱,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이니까 3x, 2 대입하면은 2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이제 1과 2가 이제 근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처음에 1을 근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 근은 2가 되겠지. 이게 정답이고 a의 값은 2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만 조금 조심해주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이 안에 있는 문자가 플러스로 나올 때가 있을 거야. 그거는 x겠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고. 중요한 건 여기에 범위가 들어간단 말이야. x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중학교 때는 얘가 플러스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면 이렇게. 요까진 다 해.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조건을 쓸 생각은 한 번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니네가 다 써야 돼. 왜냐면 서술형이라는 게 있잖아. 이런 거를 아예 문제에서 그 감점 요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이런 것까지 꼭 신경을 써줘야 돼. 자,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고 1번은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자, 봐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풀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직선을 하나 그려. 그러면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긴 말 그대로 0이지. 여기다 중간에 0을 하나 찍어 이렇게. 그리고 칸막이 하나 해주고 이 전체 구간을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범위로 따지자면 0보다 작은 구간이야. 굳이 따지자면.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0보다 큰 구간이지.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는 건데 1번, 2번은 이거 쓰진 않고 그냥 이거 그림 보고 할 거야. 자,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얘가 절대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음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인수분해 안 되지. 근해 공식 해야 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겠지. 정리해보면 이게 루트 24라서 2루트 6이 될 거야. 그러면 하트 모양으로도 약분이 되니까 정리해보면 이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둘 다 정답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돼. 자, 봐봐. 우리가 지금 1번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정답만 써야 돼. 1 플러스 루트 6이면 여기쯤 있겠지. 1 마이너스 루트 6은 여기쯤 있을 거고. 그러니까 1번 안에 들어가는 정답만 답으로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아니겠지. 그걸 이제 이 그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 마이너스 루트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1번에서. 자, 2번에서 한번 볼까? 2번에서는 지금 이제 0보다 큰 쪽이니까 이때는 절대값 x가 플러스 x로 나오겠지. 이때는 이제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것도 귀찮게 또 근해 공식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b 앞에 있는 것만 부호가 달라지거든. 그러면 b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기는 제곱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만 바뀌는 거야. 결론은 여기 앞에만 부호가 바꿔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하면 돼.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근해 공식 다시 해보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답이 나왔어. 그러면 다른 답을 보면은 답이 이제 두 개잖아.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은 여기쯤 있을 거야. 루트 6이 이제 2점 뭐뭐쯤 되잖아. 그럼 거기다 1 뺀다고 해서 음수가 되진 않겠지. 양수니까. 여기쯤 있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은 둘 다 음수니까 얘는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것만 답인 거야. 여기서는 답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에서 하나, 이 조건에서 하나 건져서 답 두 개 다 쓰면 돼. 1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2번도 한번 해볼게. 2번은 요거 0 되는 값이 1이지? 자, 이번에 이제 1을 기준으로 크게 두 군데로 나누는 거야. 여기 1번, 여기 이제 2번. 자, 1번의 경우에는 이 절대값이, 그러니까 음수래.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 절대값 부분이 음수인 경우니까 얘를 풀어주는 거야. 자, 왼쪽으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다. 자, 그럼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네. 답이 이제 1이 나왔어. 자, 근데 보면 1은 여기 딱 경계에 걸리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답부터 얘기하면 경계에 걸리면 1번에서 나오든 2번에서 나오든 둘 다 정답이야. 일단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자, 2번을 보면은 2번은 1보다 큰 쪽이니까 얘가 플러스로 나오겠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왼쪽으로 다 넘겨주고 답을 구해보면 이제 1과 3이 나오겠지. 자, 또 1이 나왔지. 겹치지. 그럼 답 그냥 맞다고 하면 돼. 여기에서든 여기에서든. 1도 맞고 그 다음에 3은 여기 있는 거니까 2번 안에 있는 거지. 맞네. 정답은 1과 3이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는 TMI 설명인데 잘 들어야 돼. 그래도 완벽하게 설명을 들으려면 알아야 돼. 지금 나는 그림을 그려서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 거잖아. 근데 정석대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1번 조건을 아예 써놔야 돼.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2번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거든. 근데 잘 보면 얘는 등호가 없고 얘는 등호가 있지. 자, 사실은 등호의 위치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사실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경계에 있는 정답은 여기에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둘 다 정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왜 굳이 여기다 넣냐면 이건 진짜 TMI야. 자, 절대값이 플러스로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때가 있지. 근데 경계에 있다는 얘기는 이 값이 0이란 얘기거든. 0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값 0? 그러면은 답을 0이라고 쓰지 마이너스를 붙이진 않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 뿐이지 뭐 큰 이유는 없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음수 쪽이 아니라 양수 쪽에다가 등호 붙여주면 되고 경계에 들어가는 정답이 나오면 둘 다 맞다고 해주면 돼. 정답은 1, 3이 되는 거야. 자, 절대값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는 크게 막 무리가 없어. 할만해 그냥.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를 한번 볼게. 루트의 x제곱이면은 얘도 절대값하고 같은 개념이지. 플러스로 나오면 그대로 그대로 내보내면 되고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절대값하고 같은 개념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절대값이 두 개지. 이 두 개만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내가 풀어줬던 방식하고 똑같이 가는데 0 되는 값이 두 개 나오지. 0하고 2하고. 그러면 구간을 총 3개로 나누는 거야. 1번, 2번, 3번. 왜 이게 구간을 3개로 나눠야 되냐면 봐봐. 이 절대값이 플러스로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때가 있지. 얘도 플러스 나올 때 있고 마이너스 나올 때 있지. 그게 중간에 범위에 따라서 나눠지는 구간들이 몇 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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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머리 아프면 딱 이렇게 0 되는 값 두 개만 찍어 놓으면 돼. 자, 1번부터 봐봐. 1번은 0보다 작은 구간이지. 그럼 얘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지. 그리고 x제곱. 자, 얘도 음수겠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까지 생각해서 플러스 x로 나올 거야. 자,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 자, 근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1하고 나올 거야. 자, 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1은 아니겠지. 3만 정답인 거야. 마이너스 3만. 여기 정답이고, 그 다음에 2번 구간에서는 얘는 0하고 2니까 한 1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1 대입해봤을 때 얘는 음수지. 근데 얘는 양수란 말이야. 이렇게 바뀌는 구간이 있는 거야.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뭐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아무튼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오른쪽은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x가 지워지지. 자, x제곱을 계산해보면 3이야.
제곱해서 3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지. 자,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양수밖에 안 되니까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고, 숫자도 또 따져보면 루트 3 들어가지. 얘도 맞는 거야. 얘도 정답. 그 다음에 3번은 2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겠고 얘도 양수겠지. 그래서 둘 다 양수로 나눠줘야 돼요. 자, 다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얘는 계산을 해보면 답이 1이겠지. 자, 1은 여기 안에 안 들어가지. 이건 정답이 아닌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 3번 구간 안, 내가 이제 구간을 이렇게 정해놨어도 저 안에서 정답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결국 정답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길을 만들 거래. 그래서 이 길을 빼고 남는 이 꽃밭 넓이만 구하세요.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제에서 이 그 길 부분에 폭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 폭 뭔지 모르지? 이거 x라고 하자. 여기도 x를 할게. 자, 넓이는 이동해서 이렇게 붙여서 없애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이동해서 요 두 개 꽃밭 넓이를 붙여버리면 이렇게 돼. 자, 여기도 아예 없애버릴게. 여기는 아예 없어지고 요거 두 개 꽃밭만 딱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지? 여기를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전체가 정사각형 얘가 이제 12였었잖아. 12에서 여기가 없어진 거니까 이 가로를 12-x라고 만들면 돼. 그리고 세로 입장에서도 12에서 이 폭만큼 줄여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12-x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이제 꽃밭 넓이만 생각해보면 12-x만 두 번 곱하는 거지. 그렇게 곱해서 이제 100이 됐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푸는 방식은 전개해서 합쳐가지고 인수분해를 다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걸 한번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내가 설명 안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제곱해서 100 되는 게 뭐가 있지? 10이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지,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12-x가 이제 10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0이 되거나 두 가지 값이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넘어가서 정리하면은, x가 이제 2가 나오겠지? 요거는 계산해보면 x가 22가 나올 건데, 한번 보자. 폭이잖아. 요 폭은 12를 넘어갈 수가 없지. 이거 말이 안 되지. 요거 빼면은 정답이 이제 2만 되는 거야. 지금 배울 거는 판별식이야. 우리가 근의 공식이 있을 때, 근의 개수를 결정을 해주는 부분이 b제곱 마이너스 4ac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해주는 거냐?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만약에 플러스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플러스면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떤 값이 됐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서 답이 두 가지가 나오겠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정답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0이면은 루트 0이잖아. 이거 다 없어져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도 같이 없어지고 답이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만 남는 거지. 그럼 답이 한 개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제 한 개. 그 다음에 중학교 설명 내에서는 얘가 음수다라고 하면 루트 안에 음수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근이 없다고 배웠지.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실근이 없는 거지 허근은 그냥 그대로 두 개인 거야.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면 돼. 어찌됐든 간에 실근의 개수를 판단해주는 식이다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 하나로 이제 근이 몇 개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제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판별식 하나만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이게 2차 방정식에서만 나오는 게 절대 아니야. 계속 나올 거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근이라는 거는 근이 두 개 나올 때 하고 한 개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근이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0개 나올 때는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야.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실근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되고 0이랑 같기도 해야 돼. 근데 허근이 나오는 조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이 없으면 되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완전 제곱식에 대한 조건이 나올 거야.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2차식만 나와 있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이건데, 자, 지금 내가 쓰는 네 가지 내용들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 첫 번째,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은 2차식인데 이렇게 제곱 형태로 정리가 딱 되어 있는 것들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x-알파라고 했다. 그럼 이거 0 되는 값이 x는 알파라는 근 하나로 나오지. 근이 한 개야. 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근이 방정식 입장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근이 한 개인 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근은 판별식을 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는 0이어야 돼. 이 네 개가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뭐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은 이 네 가지 다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고, 뭐 근이 한 개다 또 같은 말, 완전 제곱식도 같은 말이야. 방정식은 아니지만 완전 제곱식이면 옆에다가 는 0만 붙여도 벌써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만 이해해 주면 돼.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나오지.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어.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만 배웠거든. 근데 여기는 실자가 붙어버리지. 실수인근 이런 뜻이야. 어쨌든 근이 두 개라는 얘기야. 근이 두 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돼.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수항 부분이거든. 이걸 통째로 그냥 이렇게 해서 0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야. 일단 16 마이너스 4a 플러스 12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요거 합치면 이제 28이지. 넘어간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부등호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1번 정답은 이거. 자, 근데 3번은 성질만 좀 알아들어 볼게.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실근 입장에서는 없는 거지. 근이 없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만 하면 돼. 자, 근데 1번에서 이미 계산했지. 0보다 크다니까. 얘는 부등호만 반대잖아. 정답은 a는 7보다 크다.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1, 2, 3번을 같이 내지는 않아, 절대로. 한 가지 조건만 얘기하니까 조건 어떻게 푸는지만 알아들으면 돼. 자, 3번.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래. 자, 여기서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되지. 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 자, 일단 현재 b는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 이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m이야. 여기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m제곱이지. 요게 0보다 작다요. 정리해보면 4m제곱 플러스 24m 플러스 36 마이너스 4m제곱이 0보다 작다요. 4m제곱 지워지지. 자,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설명을 해주자면, 지금 만약에 4m제곱이 안 지워졌어. 그럼 2차 부등식이지. 자,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은 중간고사 범위거든? 근데 2차 부등식이라는 게 기말고사 때 나와. 그러니까 중간고사 내에서는 이렇게 판별식을 하는 도중에 부등식이 나올 때 절대로 2차로는 안 나올 거야. 지워지게 돼 있어. 그걸 꼭 알고 가야 돼. 이렇게 된다. 24로 나눠주면 약분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정답은 얘가 되는 거야. 끝.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2차 방정식에서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k에 관한 항등식이 항등식. 일단 그렇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항상 중근을 갖는데. 자, 두 번째는 중근을 갖는데. 자, 중근이란 얘기는 근이 한 개란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입장에서는 0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지금 개념이 두 가지가 섞여 나오거든.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중근부터 해야 돼. 자, 첫 번째 중근부터. 자, 일단 b는 꽤 길게 나와 있지. 마이너스 2k 플러스 2a.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가 엄청 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혹 하다 보면은 c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x 뒤에가 다 c야. 그냥 여기 전부 다. 요게 이제 0이다 이거지. 그래서 정리해볼게. 요 제곱하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8ak, 그 다음에 4a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거. 중간에 이제 지워지는 게 있을 거야. 자, 다 지웠지. 이제 남는 게 이거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남았지. 그 다음에 정리할 때 k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K가 붙어 있는 게 얘밖에 없지. 일단 굳이 이제 억지로 묶어보면은 이렇게 되고, K가 없는 애들이 이거야. 그래서 K에 관해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한다 했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해서 끝내는 거야. 그럼 이렇게 0 돼야 되고 이렇게도 0 돼야겠지. 그럼 요거 0 되는 값은 말 그대로 A는 0이 되겠고 뒤에 있는 거는 B는 1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완전 제곱식 될 때 밑줄 쳐볼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게 근이 한 개란 얘기야. 중근이란 얘기고 한별식 입장에서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할 거 이거밖에 없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한번 해볼게. b는 요거지? 2k 플러스 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는 1이고 그 다음에 c가 요 뒤에 거 x 오른쪽에 있는 게 다 c야. 요게 0이다 이거야. 정리해볼게.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그다음 마이너스 4 분배하면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은 0인데 지워지는 게 있지. 8k 마이너스 7은 0이야. 끝났네. k는 8분의 7. 끝. 자,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라고 돼 있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보통 이제 두 근을 뭐라고 하냐면 알파랑 베타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A랑 B랑 겹치니까 다른 문자를 쓰는 거야. 알파, 베타. 그랬을 때 첫 번째 두 근의 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네를 두 근의 합을 말 그대로 근으로 표현을 했지. 근데 합을 개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개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럼 결론은 이 둘이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근데 왜 갑자기 A분의 B가 이제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자, 이거는 근이 1하고 2거든? 자, 합이 얼마야? 3이지.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보면 지금 현재 A는 1이지? 그리고 B는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지. 이렇게 개수로 구해보면은 이렇게 해도 3이 나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로 합을 또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이지. 곱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곱을 구하는 공식은 A분의 C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은 1과 2를 곱한 거니까 2인 건데 A분의 C를 해보면 A가 1이지. 그리고 C는 2지. 해보면 또 얘도 2가 나와요. 그래서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결론은 이제 중요한 건 둘이 같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뭐 안 나와 있지만 모르는 문자를 합이나 곱으로 이제 구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거는 개념, 이거 뭐 설명 알아듣는 거 됐어. 그냥 이것만 외우면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개수로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C다. B다. 이거였었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요거였었지. 자, 한번 구해볼게. 여기서는 지금 A가 1이고 B는 3이고 C는 마이너스 2지.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합은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어. 곱은 마이너스 2지. 자, 여기까지만 쓰면 돼. 별거 없지. 자, 니네가 이제 졸업할 때까지 2차 방정식에서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까지 나오면 무조건 요 두 개는 써놓고 시작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3인 거고 2번은 마이너스 2인 거고. 자, 그럼 3번, 4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3번, 4번부터 이제 곱셈 공식하고 같이 연계가 될 거야. 이래서 이제 앞에 그 공식을 외웠어야 됐던 이유가 있는 거야. 자, 3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구하는 공식이 있었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야.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구했던 것만 대입해주면 나오는 거야.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팁만 알려주자면 얘는 통분해야 돼. 통분을 하게 되면 얘가 알파 베타가 되려면 이제 베타가 필요하지. 얘도 베타. 여기는 알파, 여기도 알파. 둘이 합쳐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대입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기본적으로 이거 두 개는 알고 가야 돼. 한번 써볼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지? 계산해보면 2야.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안 물어봐도 이것까지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1번. 그럼 1번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인데, 우리가 곱셈 공식 외웠던 것 중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는 공식이 있었어.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얘는 얼마? 2네. 제곱하면 4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지.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2니까 정답은 6이 되는 거지. 자, 2번. 자, 알파 3제곱, 베타 3제곱은 공식이 있었어.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일단 얘는 문제에서 2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남는 거 빼고 플러스 2분의 1이지. 얘만 따로 구하면 돼. 이거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아까 했었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얘가 지금 2니까 제곱하면 4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대입하면 플러스 1이니까 5지.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돼. 계산 너네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곱셈 공식의 형태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에서 알 수 있는 게 얘하고 얘잖아. 그러니까 모든 식을 이제 이렇게 식이 변형되게끔 만들어 줘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전개 한번 해볼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지. 여기다 대입하면 돼. 이거 아까 뭐였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요거는 아까 2였지. 그래서 요거 정리만 해주면 돼. 4번도 마찬가지. 4번 통분하면 되지. 통분이 얘가 조금 부담스럽네.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이야. 여기에다가는 베타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야, 위아래. 왼쪽은. 그래서 분모는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분자만 정리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그다음 여기에다가는 알파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지. 여기도 이제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 일단 분모는 전개해야 돼.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분자는 알파 베타가 2개.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로 정리가 되지. 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얘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베타는 2였었지? 플러스 1이. 얘는 아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뒤에 거는 2니까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140번은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다 한번 써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다. 자, 내가 이제 시킨 대로 써놓고 보면 이렇게 돼. 근데 얘는 지금 전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나오는 형태가 아니거든? 자, 봐봐. 알파 2차, 알파 1차, 그 다음에 베타 2차, 베타 1차. 이렇게 이제 2차, 1차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가 근이잖아. 근을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제곱, 4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런 식이 나오게 돼 있어. 알파에 대한 2차식이 주어지는 거지.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알파 제곱은, 으로 정리해서, 이 자리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왼쪽 괄호가 정리가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도 이게 근이 이제 알파만 있는 게 아니잖아. 베타도 있잖아. 베타 똑같이 대입하면은 얘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가 돼. 문자만 바뀐 것 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베타 제곱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오른쪽 똑같이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어쨌든 정리했지? 이제 전개해야지. 9알파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만 다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돼. 2차식 나왔을 때. 자, 난 이거는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니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중학교 때도 알려줬던 개념인데 아마 다 까먹었을 거야. 일단 봐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긴 식을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한다고 치자. 그럼 이거 0 되는 값이 3이지. 0 되는 값이 2지. 자, 그럼 반대로 근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져 있고 얘를 통해서 식을 반대로 거꾸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라고 하면은 보면 알겠지만 일단 각자 괄호에 x가 하나씩 있지. 그 뒤에다가 얘가 플러스 3이면 부호 반대로 써서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인 거야. 얘가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요 틀만 갖춰지면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돼. 자, 근데 단 하나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게 되거든. 지금 같은 경우는 x제곱 계수가 1이라고 돼 있지. 근데 얼마일지 모르잖아. 그래서 꼭 반드시 맨 앞에다가 a를 맞춰놓고 요게 이제 x제곱의 계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틀이야. 근만 나오면 여기다 넣어주면 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인수분해하고 좀 연계해서 설명을 하자면 근이 3이란 얘기는 x-3을 인수로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 만약에 이제 능력만 없으면 사실 인수분해거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보다 더 많이 쓸 게 이제 2번이야. 2번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걸 전개한 건데, 자, 내가 만약에 알파랑 베타라는 근을 알고 있어. 이걸 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실전에 많이 써먹는 방법이야. 자,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에 대한 합이고 여기는 곱인 거야. 그냥 한 방에 딱 만들어줘,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x가 이제 2고 뭐 마이너스 1이다, 근이.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둘이 더하면 1이지. x제곱에 두 근의 합자리에다가 1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곱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지. 이렇게 하면 그냥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제곱의 계수, 최고차항의 계수야. 이건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근 두 가지를 알고 있을 때 식을 만드는 방법인 건데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될 거다.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 4랑 6을 근으로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을 만들으라는 거야. x제곱 계수는 1이래. 자, 한번 보여줄게. 1번의 방식대로 하면은 근이 4랑 6이니까 알파 자리에다가 4 대입하면 되고 베타 자리에다가 6 대입하면 돼. 끝. 여긴 또 1이지? 안 써도 돼. 이거야. 근데 이제 2번 방식으로 하자면 x제곱에 마이너스 둘이 합한 거 10이지. 그 다음에 곱한 거 24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만드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내가 2번을 더 많이 쓴다고 했지. 이유가 뭐냐면 3번, 4번 애들 때문이야. 봐봐. 근이 이렇게 나왔잖아. 내가 알파랑 베타 자리에다가 이걸 그대로 넣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식이 이상하니까. 이럴 때는 이제 합이랑 곱으로 가면 좀 깔끔해져. 이렇게 켤레로 나오는 애들은 합을 구해보면 i가 없어져. 곱도 구해보면 9-i 제곱이라서 플러스 10이 돼. 깔끔하지? 그래서 합곱에다가 넣어주면 훨씬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최고차항은 1이라고 했으니까 안 써도 되겠지? 그래서 2번이 훨씬 많이 쓰이는 이유는 켤레 때문이다. 자, 일단 1번.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2일 때. 잘 봐. 문제에서 이제 대충 뭐 A, B 이렇게 해서 식이 나와 있잖아. 일단 저기 써 있는 거는 무시해도 괜찮아. 그냥 새로 만든다고 생각해. 근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2번 공식으로 가자. 합곡으로 갈게. 자, x제곱에 둘이 합친 거. 둘이 합치면은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2고 합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2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두 개 곱은 마이너스 8이지. 자,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최고차항 뭔지 몰라. 근데 이제 얘를 보니까 최고차항이 1이라는 건 확실하지. 이거 굳이 안 써도 되겠다. 자, 그래서 아무튼 얘 두 개로 만든 게 이거야. 근데 그게 이제 얘랑 같은 거잖아. 알 수 있어. A는 2지. B는 마이너스 8이고. 일단 여기서 이제 하나 알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줄 한번 가보자. A, B 나온 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 볼게.
a는 2라 그랬으니까 2x제곱.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6x. b는 마이너스 8이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그냥 두 근 구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합구하는 거 배웠지. 자, 두 근 합구하는 공식이 개수로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었지. 자, 계산해보면 3이야, 그지? 이렇게 하면 끝. 자, 2번에서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어. 한번 만들어보자. 첫 번째. 이것도 합법으로 갈게. x제곱에 말 그대로 문자라고 써 있어도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곱은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x 앞에 있는 부분하고 x 앞에 있는 부분하고 서로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인 거야? a인 거지. 알파 베타는 b인 거지. 자, 1번에서 알아낸 건 요게 끝이야. 이제 더 이제 안 쓸 거야. 두 번째.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얘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이 이거라고 했는데 얘가 뭔지 알잖아. a래. 얘가 뭔지 알지? b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두 근이 a, b인 거야. 그럼 이거 근각에서 관계로 한번 해볼게. 자, 두 근의 합은 근으로 합을 구해보면 말 그대로 a 더하기 b가 되겠지. 근 말 그대로 더한 거니까. 그 다음에 개수로 두 근을 구해보면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지. 마이너스 a분의 b는 요거 싹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하면 a 플러스 1이야 그냥.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지울 수 있지. 자, 결론은 b는 1이다. 물론 지금 여기서 이렇게 a가 똑같이 좌변 우변에 나와서 지워지는 경우는 진짜 드문 일이야. 그리고 두 번째,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말 그대로 a랑 b를 곱하면 개수로 곱을 구하는 공식이 a분의 c지. 1분의 2니까 2 되는 거지. b가 1이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a는 2가 나왔지. 원래는 a랑 b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나오고 두 개를 연립해서 a, b 구하게끔 문제를 유도할 거야. 지금은 이제 a가 이렇게 지워지는 경우 거의 잘 안 나와.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랑 베타였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비율이 나와 있어. 2대 3. 그러면 알파, 베타는 문자가 두 개인 거잖아. 불편하잖아. 이렇게 나오면 2알파, 3알파로 가 그냥. 근을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합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근 입장에서는 합이 두 개 더한 거니까 5알파야. 그 다음에 개수로 한번 합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지. 이렇게 하면은 k-1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1이고 b는 이건 거잖아. 그 마이너스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알파랑 k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와 있지? 한 식이 또 필요해. 곱은 이제 2알파랑 3알파를 곱하는 거잖아. 곱하면 이제 6알파 제곱이 나와. 그리고 개수로 곱을 구하는 공식은 a분의 c였어. a분의 c 하면 k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자, 중요한 거는 이 둘이 연립해야 되거든. 근데 이 연립이 좀 불편해. 어려워 이게. 어떻게 연립을 하는 게 좋냐면 k로 정리를 해. 여기 k는 이렇게 정리돼 있지. 이걸 여기다 넣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5알파는 6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6알파에 알파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1하고 플러스 1하고 나올 거야. 자, 이제 알파 나왔으니까 이제 k 값 구하는 거지. 알파 나왔으니까 나는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6 곱하기 36분의 1이잖아. 이렇게 하면 k는 6분의 1인 거야. 그래서 k값 하나 나왔고 또 하나 알파가 1인 거 1 대입하면은 k는 6이지. 두 개 나오네. 여기 두 개가 둘 다 정답이 되는 거야. 아, 6이구나. 위에 거. 두 번째는 이제 두 근의 차에 대해서 나오거든. 근데 답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나올 거야. 아니면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라고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방식 그대로 통일하자.
두근이면, 두근에 차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가자,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고, 내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두근 얘기가 나오면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베타는 자동으로 쓰자 그랬었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럼 그거 쓰면 이제 9분의 2k가 나와.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 9분의 k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이 세 개로 공식을 하나 또 만들 수 있는 게 이거의 제곱은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곱셈 공식이 있단 말이지. 여기다 이제 대입할 거야. 대입하면은 4고 얘는 9분의 2k니까 그거 제곱하면 81분의 4k 제곱. 알파 베타는 이거였으니까 9분의 4 분배하면 4k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야. 분모 최소 공배수가 81이지? 81을 곱할 거고 그 다음에 4로도 나눌 수 있지. 전체 다 나눌 수 있으니까 정리해보면 81은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45까지 정리가 되겠다. k제곱 마이너스 9k 81 넘어오면 마이너스 36 이렇게 정리되네. 그러면 이제 12의 3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럼 k 값이 여기 마이너스 12하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둘 다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일단 이거부터 쓸까? 2차 방정식 이거에 두고는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하고 알파 베타는 이거부터 한번 써보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2지.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자, 얘를 두근으로 하면서 x제곱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 자, 이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었지. 1번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였었고, 두 번째가 이제 합곱으로 쓰는 거였지. 합 곱하기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쓰는 건데 무조건 2번으로 풀어야 돼. 1번으로 풀면 되게 힘들어져. 그래서 2번 공식으로 써볼게. 일단 최고차항은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으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자, 두근의 합이잖아? 이거 두 개 더한 거. 그러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인 거야. 근데 이거 통분할 수 있지. 통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곱은 둘이 곱하는 거야. 알파 베타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다 그냥 대입하면 돼. 알파 베타는 2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분의 1이겠네. 그래서 이제 2를 다 분배하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1번 정답. 자, 이제 2번 해볼게. 2번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x제곱 개수가 1이야. 요 공식으로 갈 거야. x제곱 개수가 1이니까 a는 안 써도 되겠지? 자,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 얘랑 얘를 더하는 건데 요거를 좀 정리해서 쓸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1하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더한 거.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2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제 구해야 되지. 이거 이제 구하는 공식이 이제 곱셈 공식이다 이거야. 얘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1이고 요거는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요 자리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1하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이야. 얘는 알파 베타를 통째로 제곱한 거야. 얘는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지. 4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거든. 근데 이거는 아까 여기서 구해놨었지. 이게 아까 얼마지? 마이너스, 잠깐만. 요게 1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구나. 여기 마이너스 3. 얘까지 하면 플러스 3 되는 거지. 1까지. 하면은 8이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줘야 돼. 그러니까 계산이 좀 복잡해.
일단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6이다라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 아무 설명 없으면 그냥 알파 베타가 두 근이야. 그럼 두 근의 합이 6이라는 거는 얘가 6이란 얘기지. 그리고 문제에서 아무 설명 없이 fx는 0만 나오잖아. 그러면 fx를 최고차항 a의 x-알파, x-베타 요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 왜 합곱으로 안 쓰고 이렇게 쓰냐면 얘가 식이 이제 변형이 될 거야. 이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 뒤에 보면 알겠지만 가운데가 x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번 이 뒤에를 봤더니 2차 방정식 요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일단 x가 아니라 5x-7이잖아. 그러면 x 자리에 5x-7을 대입을 해. 이런 얘기야. x 자리에 여기. 그러면 한번 넣어보자. x 자리에다가 5x-7을 넣어주고 오른쪽도 마찬가지 넣어주고 요게 이제 는 0인 거지. 이걸 구하는 거니까 근을 구할 수 있지. 이 상태에서 이거 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0인 거 구하는 거야. 그럼 x 빼고 다 넘기면 되잖아. 그럼 x는 뭐냐면 5분의 7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이쪽도 같은 방식이지. 문자만 베타로 바뀐 것 뿐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근이 5분의 7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근이 두 개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냐면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두 근의 합은 5분의 이 분자끼리 더해버리면 14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얘가 문제에서 나와 있지. 그래서 5분의 20이니까 정답이 4가 되는 거야. 자, 혈내근의 성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 근이 3-루트이다 라고 나오면 이거는 근의 공식을 보면은 아까도 설명해줬던 거지만 근의 공식에서 저 뒷부분에 판별식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근이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근이 나오면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랑 둘이 짝이야. 그래서 이걸 켈레라고 하지. 그러니까 3-루트2가 나오면 다른 근은 3 플러스 루트야. 빼박이야. 무조건이야 이거. 그 다음에 한 근이 1 플러스 2i다? 그럼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2i. 자동이야 자동.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요까진 다 하거든. 혈내근까지 다 써줘. 그 다음에는 이제 근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무시하고 식을 그냥 새로 창조를 해야 돼. 우리는 이제 합곱으로 x제곱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요를 둘이 더하면 6이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합차 공식이니까 3제곱 빼기 루트 2제곱에서 7이야.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최고차항이 필요하지.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얘 최고차항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게 이제 얘랑 같으면 되는 거지. A는 마이너스 6, B는 7인 거야. 자, 2번. 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거 직접 해보자. 자, 이것도 합을 구해보면 합은 2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곱은 합차 공식이니까 1 마이너스 4i 제곱이지.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5 되겠다. 그치? 최고차항도 1이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5. 끝. 자,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 라고 나왔거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2차식이니까 x 뭐 플러스나 얼마 이렇게 x 플러스 뭐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요 자리에 이제 무엇이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요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의 최대 범위가 i까지 허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세요 이런 말이야.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인수분해가 얘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봐봐 방식이 반대로 이해해줘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얘를 근을 구해보면 1과 2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얘 인수분해 해봐 이런 거야. 물론 얘는 이거 없어도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근을 몰라도. 근데 근을 알고 있으면 x-1하고 x-2는 0 여기에서 얘만 지워주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x-알파, x-베타 근을 알파 베타라고 알고 있었을 때 방정식이 이거잖아. 여기에서 얘만 딱 지워주면 인수분해인 거야. 이렇게 풀으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근을 구해줘야 돼. 근의 공식 한번 해볼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면 24지.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20이네? 그러면 2루트 5지.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i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트 모양으로 약분해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가 되거든. 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자리에다가 알파랑 베타 하나씩 이제 근을 대입해주면 돼.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플러스 먼저 한번 대입해볼게. 여기에다가 1 플러스 루트 5i. 뒤에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요걸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럼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뒤에 거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가 되겠지. 이렇게 해주는 게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근이 나와 있었을 때 요거 는 0 하면 방정식이잖아. 거기에서 얘만 딱 지워주면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 작년에 중앙여고 같은 경우도 나왔었고. 자, 일단 2번을 보면은 2번에서는 이게 최고차항이 이제 1이 아니지. 방법은 똑같아. 근부터 한번 보여볼게. 2a분의 마이너스 b b제곱 마이너스 4a c 이걸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40 40에다가 얘까지 더하면 56이지. 56이면 얼마야? 2루트치? 아니 아닌데? 2루트 14? 아 2루트 14. 얘는 나이가 없지. 자,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나눠보면 2로만 나눌 수 있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자, 요까지. 아, 이것도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쪽만 또 약분이 되면 또 해준 애들이 있어. 이게 나눠볼게, 일단. 자, 이렇게 갈게. 자, 그러면 이제 근이 x 마이너스 하나 알파를 이제 플러스로 갈게.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루트 14.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 원래는 방정식이니까 이제 는 0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주면 되고, 중요한 게 얘는 최고차항이 2잖아. 2면 맨 앞에다가 나중에 2 한 번만 쓰면 돼.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해서 쓰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 x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루트 14. 이렇게. 가우스 개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은 정의부터 한번 보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이게 가우스의 개념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가우스 2.1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건 수직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2.1은 2랑 3 사이에 있지. 2랑 3 사이에 있는데 이런 뜻이야. 얘보다 작은 숫자들 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정수 이런 뜻이야. 2밖에 없지. 는 2야. 이렇게 개념을 생각해 주면 돼. 양수에서는 한 개도 안 어려워. 근데 이 문제가 음수관이 겁나 헷갈리게. 자, 마이너스 1.7 정도 한번 볼게. 이 반드시 수직선을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음수 때문이야. 자, 마이너스 1.7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지. 여기쯤? 이따 칠게. 그럼 얘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마이너스 2지. 중요한 건 작은 숫자 중에서야. 뭐 숫자에 따라서 얘를 만약에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면은 이쪽에 더 가까운 건 사실이잖아. 근데 작은 숫자 중에서 골라야 돼. 그래서 이게 양수에서는 안 헷갈리는데 음수에서는 겁나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수직선에서 확인을 해줘야 돼.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이건데, 자, 이게 있잖아. 되게 웃긴 게. 어떤 가우스를 했을 때 1이 되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본 거야. 가우스를 했는데 1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일 거야, 그치?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작은 것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이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1부터 2까지인 거야. 요 사이에 있어야 아무래도 작은 것 중에서 최대의 정수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근데 여긴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야.
2는 가우스가 2야. 본인이 돼버리는 거야. 정수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가우스는 결과가 정수로 나와야 돼. 정수로 안 나오면 그건 가우스가 잘못 계산한 거야. 반드시 이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자, x가 0부터 2래. 일단 0부터 2까지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가우스 x에 대해서 요 사이에서는 가우스를 하면은 무조건 얘보다 작은 정수면은 가장 가까운 게 0이 나올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가우스 x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나눠줘야 돼. 가우스 x가 0이 나올 수 있지. 어떤 범위에서? 0부터 1 사이에서. 얘는 조건 자체에 0이 안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야. 두 번째는 가우스 x가 1이 나올 수 있어. 요 사이에 존재하면은 얘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 1이 나올 수 있지. 얘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푸는 거야.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가우스는 계산 결과가 정수야. 그러니까 얘는 상수항인 거야, 지금. x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도 정수라고 생각해줘야 돼.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 0이잖아. 0 한번 넣어볼게. 0인 거야. 자, 이 인수분해 해보면은 0 되는 값이 0하고 3분의 2하고 나오지. 자, 0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지. 3분의 1 들어가지. 3분의 1은 정답입니다. 다음 두 번째, 1이라고 해보면 는 1이니까 넘겨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하면 이제 x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플러스 1하고 두 개 나오지. 마이너스 3분의 1은 이 범위 안 들어가지. 아니, 1은 여기 딱 걸쳐있지. 1은 되는 거야. 정답이 이렇게 두 개 되는 거지. 자, 1번은 여기서 문자라고는 그냥 딱 가우스밖에 없지. 가우스 자체를 t라고 한번 치환해보자. t라고 치환을 할 거고, 중요한 거는 가우스의 계산 결과는 무조건 정수로 나온다 그랬지. t는 정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치환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게 4랑 8이랑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럼 t의 값이 4인 거지. 4하고 이제 8인 거지. 그럼 이제 t가 이제 원래 가우스 x였으니까 가우스 x가 4인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8인 거 하고를 정답으로 써줘야 돼. 근데 이거는 x의 값이 딱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우스가 언제 4가 나올 수 있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 4랑 5 사이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이거 가우스 하면 무조건 4 나오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냐? 4부터 5 사이에. 이게 정답. 그 다음에 가우스에서 8 나오는 거 얘는 8부터 9까지겠지. 이렇게 해서 정답인 거야. 그래서 답을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좀 특이하지, 1번은. 자, 2번은 여기 가우스 x가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 이제 정수가 될 거야. 미리 얘기하면. 자, 범위는 1부터 3이라고 했었어. 1부터 3이라고 했는데, 자, 요 사이에 가우스가 만약에 존재하면은 최대의 정수는 무조건 1이 나오겠지. 그래서 범위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 1부터 2 사이에서. 1부터 2 사이에서는 가우스 x가 1이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이거 x값 계산해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자,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2도 안 들어가고 심지어는 플러스 2도 안 들어가지. 답이 없네. 애가 없음.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2랑 3 사이에 들어갈 때 이때는 이제 2를 포함해요. 2부터 3 사이에서 가우스 x는 계산을 하면 요거보다 작은 정수니까 2가 되겠지.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5는 0이야. 그럼 이거 x 계산해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거든. 마이너스는 말도 안 되고 플러스 루트 1도 이 안에 들어가지. 그래서 정답이 루트 5만 되는 거야. 여기까지.